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오늘이 1월 9일, 1월 9일이에요. 1월 9일. 1월 9일. 주도는요, 코스피, 코스닥 30%씩 보유하고 있고요. 나스닥 레버리지는 40%. 그래가지고 다 이제 상방에다 투자를 해놨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투자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좀 봐야 되죠. 뭐 또 방송에서는 24년도 반도체 해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조금, 어제 미국장이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의 여력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빨간색 됐고, 오케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서 이제 횡보 시기잖아요. 횡보 시기에서 이제 금리가 또 인하를 할 거예요. 그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게 금리 지금 뭐 올해 금리를 내리는 애 안 내리는 애 뭐 저기 뭐야 기준금리를 조금 내리는 애 너무 상단에 있네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아주 그냥 섣부르게 금리 인하한다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면 주가에 영향이 있고 주가 상승이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여지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2010년 그때 금융이 터지고 나서도 금리 인하 하는데 주가 다 똥됐습니다. 예. 그런 거 하나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서 미국장은 우상향, 우리는 횡보. 작살 나던 때였어요. 12년부터 15년까지. 그때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게 그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하겠습니까? 기업. 그죠? 빨간색. 기업 실적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 상승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상승을 하겠죠. 요때, 금리가 횡보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때 뭐예요? 실적. 실적이 뒷받침되면 주가는 상승을 해요. 쉽게 해가지고 이거를 또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골디락스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승을 해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빠져요. 그죠? 기업 실적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죠? 기업 실적이 빠지면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지고 나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이후에 금리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금리가 너무 상단에 있다. 5.5%니까 뭐 한 4%까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저게 스타트가 될 수도 있고 24년도에 올해죠. 올해 다시 기업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화랑장이 올 수도 있고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것저것 떠나가지고 선거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선거 때문에 쉽사리 저런 어떠한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엔솔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뭐 다른 쪽에서도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모르는 거니까 기업 실적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만큼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 경기가 위축되면 그죠? 그게 경청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까지 확인할 이유가 없죠. 왜? 지금 상황에서는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아니 돈 많은 놈들이 돈을 가지고 증시로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어디서 확인해요? 환율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패턴, 현물 패턴 특히 선물 빼고 현물 패턴은 좀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짧게 해야죠. 목도 안 좋고 어제 미국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애플부터 볼게요. 애플 완전 작살 났죠? 그죠? 완전 작살 났어요. 작살 났는데 이래도 왜 포지션을 상방으로 가지고 갔느냐? 그죠? 나스닥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왜 상방으로 가지고 갔느냐? 제가 이제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우예요. 얘가 상승하는 게 지금 1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10% 가까이 상승했나?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얘가 다우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큰 종목이에요. 이거 개미들이 이렇게 살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등락폭도 낮고. 그게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한다? 굉장한 거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가를 폭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작살 나는 거예요. 얘가 깨지기 시작하면 S&P 500 깨지고 저기 뭐 나스닥 깨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놈들 흔들려도 끄떡 없는 거죠. 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죠? 이거 먼저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 주식들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나스닥, S&P 500 나스닥.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 더 많이 상승하고 민 주식들이 더 많이 상승했지만 시작은 얘예요. 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요거 한 7월 달쯤 보면 10월 달. 그죠? 요럴 때. 요게 이제 그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 바닥 찍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요 마지막 때 한번 보세요. 요때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때 요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때는 뭐였냐면 지금보다 더 낮게 올라갔고 전고를 제대로 뚫지 못했어요. 이것만 뚫었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상승을 하잖아요. 이때 이 상승분이 어떤 상승이냐면 제가 이제 대창하고 저항대까지 다 해볼게요. 볼륨에다 다 날려봤어요. 1, 2, 3을 다 날렸더니 저항대 하나도 안 걸리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달라. 이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항대 안 걸리게. 그죠? 왜 저항대 걸릴만 하면 조정하고, 저항대 걸릴만 하면 조정하고, 꾸준히 들어와야 되니까. 왜? 이때 들어오는 자금은 큰 자금이에요. 내가 이때 만약 1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100억을 한 번에 사겠습니까? 아니죠. 5억 샀다가 차트 보고 또 10억 샀다가 차트 보고, 개미들이 막 몰려드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리다가 뻐그러졌죠. 순간적으로. 8월 달에, 22년도 8월 달이에요. 이때가 이제 최고 저점 찍을 때예요. 이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 빠지는 게 어마무시하게 빠지죠. 그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요때하고, 그리고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요때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패턴은 다 똑같아요. 저항대 하나도 안 걸리면서 올라가는 거 너무 좋죠. 그죠?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뭐냐면 전고를 뚫어버렸죠. 그죠? 전고를 뚫어버린 거예요. 최소한 지금은 이 전고, 그죠? 직전 전고, 요거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조금, 생각을, 고버스 이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갑자기 여기서 폭락을 한다? 이런 거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평을 한번 쑥 날려봐도, 11선 빼고, 이 평을 날려봐도, 그죠? 딱 요 손에 걸려 있죠. 요 2평,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겠습니까? 지구가 망하지 않으면? 그죠?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하든지 떨어졌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전고를 또 뚫고 더 날아가든지 뭐 이런 어떠한 패턴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고 이 평만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상승이잖아요, 상승. 그죠? 주가 상승. 그래서 미국은 뭐 나스닥이 좀 흔들리든지 S&P 500이 좀 흔들리든지 그죠? 이렇게 나스닥만 봐도 좀 위험 구간이다. 이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어제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연속적으로 상승하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든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도 위험했죠. 이거 이 평균 다 치우고 그죠? 위험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상승분 다 반납하는 반납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지나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1%대. 그러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개미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주가 좀 올라가니까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기다려야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개미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좀, 뭐 나스닥이야, 미국장이야, 뭐 그냥 차트 가지고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외국인들 막 들어와 있죠. 그죠? 또 기관들 막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 안 들어온 거예요. 개미들만 들어오고 나서 정점 찍고 그 다음에 얘기가 달라지겠죠. 개미들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데 개미들 안 들어와요. 섣불리 안 들어와요. 한번 몇 번 의도 터졌으니까 개미들도 그래가지고 쉽게 들어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은 그냥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기업 실적이 또 좋게 나오고, 바이오도 건드리고, 개미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율 보자 그랬잖아요. 환율. 환율만 보고 이거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환율. 그죠? 환율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쉽게 해가지고, 환율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위에 올라오면, 위험 구간. 이 밑으로 빠지면 땡큐. 지금
우리가 지금 1,300원대 환율인데 1,300원 깨고 1,250원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면서 상승하고 1,300원, 1,320원, 과거에 1,340원대, 1,340원대 가면 주가는 그때부터 빠지는 거고. 갑자기 뭐 큰일이 아니면 1,500원대까지 쭉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요 위에서 저항 받는다, 위에서 1,350원대 위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주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1,300원이라는 주가가 아니라 1,300원이라는 환율 자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것 때문에 작살나고 있잖아요. 고환율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 환율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환율 괜찮다. 지금 좀 와리가리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환율이 조금 위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지수는 어때요? 달러 지수는 계속 밑으로 쳐박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오늘 저녁에 달러 지수가 또 밑으로 꼬꾸라진다? 더 내려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행.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지수가 위로 뻗쳐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다. 그리고 외국인들 패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기업 실적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락하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항상 상승할 수도 없고 항상 하락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패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게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느낌상.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락할 때는 파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느낌이 들 때, 그때는 하락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괜찮아요. 괜찮다. 좋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일별로 한번 볼까요? 그죠? 그냥 이렇게 봐도 많이 사들였어요.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많다. 그리고 요새 특징이 뭐냐면 동시호가 때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그때 훅 사들이는 액수가 크거든요. 저 2월 24년도 2월 달부터 그죠? 2월, 3월 달부터 이제 밀렸잖아요. 밀린 게 뭐예요? 금융투자. 이거 뭐 가지고 밀었어요? 선물. 그죠? 미국도 빠지니까. 미국은 그 어떠한 패턴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그냥 선물이에요. 현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선물. 근데 얘도 봐도 많이 사놨던 거 지금 정리하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 본격적으로 팔아대야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조절을 할 수 있고 선물을 조절을 하면서 현물까지 조절을 한다? 심각해지죠. 심각해지죠.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봐도 현물을 슬금슬금 사들이고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크게 매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거 볼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뭐 개미들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보시면 거래대금이 코스닥 오늘은 좀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벌써 12조 나왔으니까. 그죠? 어제 16조. 그죠? 이게 보통 20조가 넘어가야지 화랑이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어제도 16조였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7조 6천원. 거래 하나도 안 됐죠. 그렇다고 주가가 폭락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희한하죠? 안 들어왔어요.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개미들이 많이 털린다. 야 개미들 힘들다 하는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 보세요.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때가 4조 5천억, 45조, 47조 해가지고 기껏 50조 넘어가는 게 12월 14일. 그죠? 12월 중순.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퀀텀 점프 해가지고 올라가고 2일날 1월 2일날 최고점이었잖아요. 60조. 어제 60조 찍고 나서 쭉 빠졌어요. 어제 8조 가까이 빠졌죠. 그죠? 7조 가까이. 이때 어때요? 주가 쑥 밀린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서 고객이 그럼 이탈된다는 건 뭐예요? 손실 난 거예요. 손실 나가지고 그냥 팔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수익 나가지고 팔고 나간 거예요. 그죠?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코스닥은 상승분이 좀 덜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상승분이 덜하잖아요. 그죠? 이제 과거에 이 정부에서 이제 쓰잘데없는 공매도 금지 그거 나왔을 때 고점 이제 뚫으나 마나 그거 하고 있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개미들이 안 붙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 뚫을만 한데 여기 봐야죠. 제가 신용융자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거 같았으면 이거 이렇게 뚫고 올라갔겠죠. 그죠? 거의 한 20조 지금 상황에서는 한 20조 가까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안 올라가요. 신용융자 개미들이 얼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상승분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개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개미 투자자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가지고 한번 버글버글을 해야지. 저 외국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가지고 떠나든지 떠날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죠? 털고 나갈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서플리 뭐 공매도? 아니, 공매도 말이죠. 고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차라리 지금 수익권이고, 이 수익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갑자기 고버스를 타신다? 그런 거는 안 된다. 힘들다. 그리고 탄다 그러면 어떠한 패턴이 나와요. 그때 타셔도 늦지 않는다. 너무 섣불리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아직 그리고 돈이 안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잘 보지도 않아요. 오늘도 이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제가 저번 주 방송하고 나서, 아까 이제 3일이었죠? 3일날 방송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스마트폰 잘 보지도 않았어요. 왜? 두려운 게 없으니까. 뭐, 미국 계속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러는데, 빠지라 이거예요. 그냥 차트상으로 빠져라. 그죠? 우리 것만 보면 빠져라. 전 고만 이거 깨면 내가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죠? 이게 대략 한 2,600이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번에 빠질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희한한 패턴이 하나 있었다고. 그죠? 여기가 2,500. 그죠? 2,500. 여기가 2,400. 그죠? 그리고 여기가 2,300. 2,300, 2,400, 2,500 다 한 번씩 저항을 받고 튀어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패턴을 우리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차피 이 지금 고점을 우리는 못 뚫었어요. 이건 이제 코스피 기준인데 선물까지 한다 그러면 벌써 뚫었죠. 그죠? 선물. 요 레버리지는 뚫었거든요. 레버리지는 2만 원씩 뚫었다가 지금 여기서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닥을 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 오늘 양봉으로 상승했다는 건 바닥에 나왔겠죠. 그러면 요 네모칸이 요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거 뚫으면 이제 조절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닥이 또 안 나왔어요. 오늘 밀려버려가지고 계속 밀릴 것 같은데 밀려가지고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패턴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냥 2,500 무너지면 이거 2,500 금방에 오는데 2,500 무너지겠습니까? 여기까지 무너질까요? 그죠? 힘들죠. 근데 왜 2,500이 왜 중요하냐? 과거의 차트만 봤더니 그냥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뭐 쭈구리라든지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괜찮아. 아직 버틸만 해요. 그죠? 뭐 샛별 뜬 것도 없고 여기서 떠버렸는데 샛별 뜬 것도 없고. 그죠? 등에 칼집 고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참 남았고. 그죠? 근데 다른 말고 61선. 과거에 우리가 봤더니 61선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얻어 터지고 내려오고 또 61선 횡보하고 조정하고 지지하고 상승, 지지하고 상승, 지지하고 상승. 그 다음에 또 빠질 때도 61선 얻어 터지고 하고 61선 나오고. 그죠? 최소한 이제 2,500 깨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 61선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 내려오든지 뭘 하더라도 여기서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61선 깨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한다. 최소 2,500이고. 61선을 지금부터 계속 우상향해가지고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다 어떻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50? 오케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거 깨고 61선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하고 그때 나오는 뉴스들 아니면 돈의 움직임, 외국인의 패턴 움직임, 그죠? 외국인들이 뭐 사는지 파는지 그때 가서 기업 실적들도 나올 거고. 근데 웃긴 거는 언제까지는 버틸 수 있다? 4월까지는 버티잖아요. 선거인데. 선거 앞두고는요 건들질 않아요. 오히려 주가 부양하려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용기금한테 야 주식 사 올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뭘 못하겠습니까? 선거인데. 그래서 지금은 뭘 하더라도 뭐 레버리지 비중을 조절을 한다든지 지금 또 이 개미들이 개별 투자 뭐 이제 테마 선거 테마 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막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쪽에 투자를 하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 조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우상향 투자를 하시라. 절대 고버스에는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거 고점인 것 같다. 지금 고버스 투자한다.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주
황금 같은 이 꼭대기 자리에서 고버스에 투자했다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죠. 그죠?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갈 때 레버리지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개미들이 언제 털렸어요? 이때 한번 털리고, 그죠? 나스닥, 그죠? 이때 한번 털리고, 이때 한번 털리고, 여기 털리고, 그죠? 이때 털린 게 가장 마음 아픈 거예요. 왜 공매도 금지를 왜 발표를 안 하냐고요? 쓸데없이. 내버뒀어야 되는데. 이거 상승분이 20%가 넘어가요. 하루 상승분이. 이걸 어떻게 메꿉니까? 수렴이 안 되는데. 그죠? 25%짜리 양봉이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반타작한다 해도 12%. 뭐 그냥 코스닥이 대략 10% 이상 올라간 건데. 그죠? 이거 밀려 내려왔으니 이때 의도 터진 개미들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다 진짜 계좌 폐쇄시켜버렸지. 이때 수렴했으면 지금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고점을 뚫는지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을까? 이것만 없었으면 이만치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여기에 몰릴 돈이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코스피로 몰려가지고 상승분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죠? 고점만 뚫고 나간다 그러면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고점만 뚫고 나간다 그러면 이 위에서만 놀면 그래도 이 위에서 놀아도 지수가 몇이에요? 2700대예요. 2700대. 그죠? 2300에서 2700까지 단기간에 상승을 하고 조정이 없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조정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판단하자? 제발 외국인들 현물 사는지 그리고 선물도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물은 그냥 누적으로 봐가지고 많이 사놨다. 언젠가 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거 플러스가 돼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이 너무 많이 꽉 차버리면 분명히 털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사지도 않고 너무 적게 사지도 않고 그냥 밍밍하게 일정 수량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개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받쳐주고 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무서운 상승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상승이 언제 일어날지 제발 개미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개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죠? 오늘이라도 좀 빨리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뭐 과거처럼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거래량이 확 터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돈을 벌려고 그러면 꾸준한 우상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는 뭐 실적 요거는 이제 이슈가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로. 일본 지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 주식은 또 올라가고 있다. 그죠? 경제하고 지진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해예요, 동해. 동해 앞바다에 지금 이게 난리 난 거잖아요. 원전에서 이제 막 그 오염수도 막 넘치고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BOJ의 기시다 총리가 4월에는 금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지금 그 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가가 막 상승하잖아요. 빅맥 지수 전 세계 빅맥 지수 상승분이 일본이 제일 세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일본 애들이 뭐 50대, 60대, 70대 이 사람들은 금리에 대해서 인지가 있는데 20대, 30대, 40대들은 금리가 뭐지라는 걸 인지를 못 한대요. 내가 왜 은행에 예금했는데 나한테 돈을 줘?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내가 왜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돼?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1%만 올려도 패닉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100엔 주고 사 먹은 거를 왜 오늘 120엔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요.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그 사람들이 패닉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광을 많이 가잖아요. 중국으로 안 가고 저 다른 데로 안 가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는데 관광객이 오면 올수록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돈은 안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일본도 4월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 분명히 크게 한번 충격이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충격이 올지 그 충격이 얼마를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작살났고 PF 문제 점점 하죠. 그리고 전쟁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지금 뭐 한생지수 연동된 그 뭐죠?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아이 그 뭐 난리던데. 어? 그 1월 달부터 계속 그거 뭐 해줘야 된다. 아 그거 뭐지? 아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아 이거 한생지수 연계. 아 이거 한번 찾아볼까? 정확하게. 그것도 빨간색? 맞습니다. 아, 벌써 25분 방송했네요. 짧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늦은. 이거네요. 대규모 원금 손실 난다. 홍콩 H 지수. 그죠? 그 ELS 창구.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요.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투자라는 거는, 그죠? 위험이 높은 거는 상방도 열려 있고, 하방도 열려 있어요. 주식 같은 거. 그죠? 근데 주식 투자가 매력이 있는 건 뭐냐면 상방은 무한대요. 그죠? 하방은 정해져 있죠. 내가 투자한 것만 날리면 끝나. 100원 투자했는데 빵원이 됐어. 빵원이 됐어. 100원만 날리면 끝이에요. 100원만. 그죠? 100원만 날리면 빵원이 되면 끝이에요. 근데 상방은 열려 있는 거예요. 무한대야. 이게 2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식 투자예요. 상방은 열려있고 하방은 맥혀있어요. 근데 이 ELS라는 건 뭐예요? ELS라는 건 어느 가격대만 유지되고 그 이상만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의 이자를 줄게. 그럼 뭐예요? 상방은 막혀있죠. 10%만 준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떨어져서 어느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다 꽝이야. 그럼 100원을 투자해서. 그죠? 여기 된다 그러면 110원을 받는데 빠져가지고만 빵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방은 열려있고 상방이 맥혀있어요. 그죠? 이게 ELS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이게 벌써 두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부터 두 번째 이게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죠? 금융위 때도 이거 한번 터졌는데. 야,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거에 왜 사람들이 혹해서 굉장히 많이 또 투자를 하시더라고. 그죠? 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뭐 주식을 한다든지 경제 개념을 세운다든지 할 때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거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나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손실 볼 때 얼마를 손실 보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니 기껏 해가지고 110원 벌려고 빵원에 손실 나는 물건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어떠한 이제 어떠한 투자처가 나한테 어떠한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지 내가 유리한지 아니면 상대가 유리한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부동산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부동산은 작살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가 인하돼도 부동산은 안 돼요.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지금 과거에 3억짜리가 그죠? 3억짜리 아파트예요. 3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오, 많이 벌었죠. 3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팔았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0억에도 누군가 샀어. 9억에도 사고 8억에도 누군가를 샀어요. 이게 빠져. 그죠? 빠져가지고 여기가 한 30% 빠졌대. 그러면 7억이야. 그죠? 7억이에요. 야, 10억짜리가 30% 빠져가지고 7억이 됐어. 이제 싸졌어. 왜?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가격대가 거진 10년 가까이 횡보를 한 거예요. 10년 가까이. 3억짜리가. 3억에서 아직까지 120% 상승을 했다. 맞나요? 120%? 120%더 되나? 하여튼 100% 넘게 상승을 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다들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야. 최고점. 근데 거래는 여기서는 한 100건이 거래가 되고 이건 딱 한 건이야. 그래서 10억 딱 찍고 끝이에요. 10억에서 30% 빠졌다. 안 돼요. 이게 어디서냐면 이것도 이제 주식하고 연결을 시키면 거래량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거래량이 활성화됐을 때 그 가격대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의 가격대하고 그거를 우리는 캐치를 해가지고 투자할 때가 있잖아요. 개별주는. 그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사야지만 쭉 올라가는 거지. 거래량 없는 거 백날 사놓고 있으면요. 주가 계속 우하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을 잘 보라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3억짜리가 10억 됐잖아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뭐 생각하고 그동안에 상승분 사람들의 뭐 이제 이게 부동산을 내가 살 수 있는 월급. 그죠? 내가 이제 실직 소득이 이제 과거부터 계속 많이 올라갔겠죠. 이 소득 상승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건축비라든지 인플레이션, 그죠? 이게 건축비라는 게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상승분 이런 걸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마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대략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더 주면 이 아파트 가격은 된다. 그러면 5억까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반토막이 나야지만 기존 가격. 그래도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주식도 그러지만 단순한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인지를 못해요. 야, 50%를 어떻게 빠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 과거에 이제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들은 절대 이 얘기를 안 하죠. 왜? 빠지면 빠질수록 본인들은 더 좋으니까. 강남 애들은 지금 제발 부동산 가격 폭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라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다시, 아파트 사들이면 되니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한두 마디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아, 이거 좀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보다 뭐, 올해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한 20, 30%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하세요. 상승 꼭대기, 최고점에서 빠지는 거예요. 기존에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그 가격대도 올해 막 20%, 30%가 빠지더라도 기존에 많이 거래됐던 횡보했을 때의 가격보다는 훨씬 위에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런 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지? 그리고 강남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다 철수를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앞으로 2, 3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 신경 쓰지 마시고 주식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이런 상품 이거 터지고 나니까 이제 또 신경이 쓰이네요. 그죠? 불안전 판매 이거 뭐 다 지금 뭐 PF고 뭐고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이거는 항상 대비를 해야죠. 왜? 대박의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곧보스의 시대가 또 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쭉쭉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근데 한 번은 와야죠. 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다우 상승 있잖아요. 상승이 너무 이쁘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기가 막히게 상승하고 있다고. 벌써 한 달 좀 넘었는데 다우가 10%가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쏠려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목적이 뭐 선거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개미 털기. 그죠? 개미 털기 한번 나서 개미들 너무 시끄러워. 주식시장이 너무 혼탁해. 한번 싹 밀어내가지고 정화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승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의 방향이 언제 꺾이는지 그거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당분간은 아니다. 그런 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 방송이 길었네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절대 고버스 근처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